비트코인 막 살려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많아졌어. 그래? 그럼 수요는 늘어나고 있네. 그럼 공급 측면을 볼까? 서울의 아파트가 왜 비쌉니까? 왜 사라 그래요? 서울에 새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으니까, 빈 땅이 없으니까. 재개발 재건축해야지 새 아파트 나오니까 희소한 거잖아요.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이 공급량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산이 별로 없어요. 아니 이게 세 달에 16만 9천 원 맞아요, 웅달님? 네, 맞습니다. 3개월 다 해서 어. 이렇게 4개 강의에 16만 9천 원. 아닙니다. 요거에 한 곱하기 3.5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분들이 강의를 하십니다. 이렇게 다 해서 16만 9천 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와, 지금 강의 숫자로 진짜 치면 대박이네. 12강 정도가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12강에 16만 15,000원 9천 정도 원. 되는 거죠, 한 강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5,000원이면 네, 보통 대학생 과외도 한 5만 원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진짜 진정한 혜자인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도 투자하신다 들었는데 어떤 것을 보고 투자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비트코인이 더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서 그런 거. 왜냐하면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오늘 길게 얘기들은 이제 무주택자 관점 혹은 1주택자 관점에서 갈아타기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떨어져도 좋고 뭐 올라도 좋다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일정 수준 이상 금액이 되면 우리나라는 12억 이상의 주택을 1주택을 매도하거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매도할 때는 비과세예요. 세금이 없어요. 근데 12억에 넘어가거나 주택이 두 채, 세 채 되면 그때는 세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아파트 투자는 뭐 순자산 한 15억에서 20억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메리트가 굉장히 떨어지고 10억 구간에서도 뭐 아주 좋다고만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환경이 좋아야 돼요. 집값이 싸고 대출금리가 싸고 공급 부족하고 올라갈 일만 남았을 때 뭐 이럴 때 그때는 부동산 투자 열심히 해야죠. 근데 지금은 뭐 저는 이제 2주택자니까 다주택자 입장에서 굉장히 뭐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 환경이 아직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지금 정부에서 올해 말에 다주택자 규제 풀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 활성화하겠다, 미분양 난 거 사라 하면서 막 길을 열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제가 아마 부산에 투자를 하러 갈 것 같은데 한 채 사러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런 시기가 안 왔단 말이죠. 작년 말부터 좀 고민을 했는데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제가 있는 거인의 정원 출판사에서 오태민 작가님,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 우리나라 비트코인의 바이블이라 할 수 있는 오태민 작가님,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의 저자이신 신민철 작가님, 이거 둘 다 교보문고 베스트셀러이고, 신민철 작가님의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은 뭐 한동훈 뭐 그분도 보셨고, 지금 대만에 수출까지 됐거든요. 책이 너무 좋아서 대만에서 지금 수출까지 됐어요. 그리고 강한국 작가님의 비트코인 상승장에 올라타라. 그다음 최근에 박종환 작가님의 슈퍼코인 투자지도, 그리고 비트코인 에세이인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 팽도리님, 호필님 공동저자, 이런 좋은 책들을 저희 출판사에서 내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 대한민국 탑급의 비트코이너들이거든요. 아무도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책을 보고 홍보를 하다 보니까 배우는 거죠. 야,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게 좋은 자산이구나, 이게 투자할 가치가 있구나. 그래서 웅달님, 저랑 같은 그 회사의 대표로 계신 웅달님도, 주주이신 웅달님도 비트코인을 많이 권하셨단 말이에요, 저한테. 그래서 저도 비트코인에 지금 의미 있는 수준의 액수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수준의 액수는 1억 이상, 뭐 10억 이하를 저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부동산 투자로 그 돈을 몇 억을 쓰는 것보다 비트코인으로 투자했을 때 저는 돈 벌 가능성을 더 높게 보기 때문에 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만약에 올해 예상만큼 내년까지 뭐 지금 1억 9천만 원 하는 게 뭐 2억 내지 3억까지 못 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2030년까지는 그 금액을 충분히 가고도 남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 약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투자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내 집 마련을 해도 될까요? 그거는 맞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런 거예요. 내가 한 10억이 있는데 비트코인 5억, 부동산 5억 이런 거 좋죠. 아니면은 비율을 뭐 6대4로 하든 7대3으로 하든 괜찮은데 이게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집이 없는 상태라는 거는 기껏해야 이제 뭐 5천 내지 1억 정도 모은 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집이 있다는 건 돈을 깔고 왔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내가 굉장히 아주 상급지에 거기에 전세나 월세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그런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를 내 집으로 샀을 때 얘기고 그럴 때 얘기고 사실은
원금 대출 이자를 제가 말씀드린 6억이나 9억 이하의 정부 디딤돌 대출이나 특례보금자리로 사시는 분들은 이자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월세나 전세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막 15억, 뭐 12억, 20억 이 정도 아파트를 이제 사면은 월세나 전세보다 이 대출 이자가 더 이 돈이 묶이는 게 많아지는 거죠. 점점 내 돈이. 그렇죠? 모든 돈을 대출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엔 깔고 앉는 건데 그런 분들은 비트코인을 이렇게 투자할 돈이 또 있어요. 그 돈이 많으신 분인데 뭐 그거 뭐 1, 2억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 집을 사지 말고 비트코인이나 주식으로 불려서 집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는 돈이 없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 그럼 여기서 이제 돌아가 봅시다.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분들의 90%인가 통계 85% 90%였던 것 같은데 전 세계에 100만 원 이하의 투자자가 85에서 90%입니다. 100만 원 이하가 1000만 원도 아니에요, 여러분. 1000만 원도 아니에요. 그럼 100만 원 이하를 비트코인에 투자한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 주식도 거의 1000만 원, 뭐 3000만 원 이하죠. 그럼 아파트 살 돈으로 5천만 원을 가지고 내가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해봤다고 할게요. 5천만 원 가지고. 여러분 비트코인이나 주식 투자하시는데 3억 대출을 쓰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신용대출이 나오나? 내 연봉만큼 나오죠. 주택담보대출처럼 몇 억 안 나오죠. 그럼 두 번째, 주식을 담보로 신용대출을 쓰실 수가 있죠. 그럼 내가 틀려서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내가 돈을 많이 빌렸는데 주가가 그 이하로 떨어지면 강제 청산당합니다. 그러니까 빵원이래요. 쉽게 말해서 내 돈이 빵원이래. 다 날라가요. 근데 주택담보대출 아파트는 그러니까 이 아파트라는 자산이 우상향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원금 이자만 갚으면 집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이거를 뭐 압류하거나 없애질 못해요. 올라갈 걸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은 샀는데 떨어졌어. 그럼 내가 원금 이자만 갚으면 안전. 그러니까 제가 애초에 아까 말할 때 원금 이자 갚을 돈을 그 정도만 빌리라고 했잖아요. 안전하게. 근데 주식은 내가 틀려서 마이너스 50% 났어. 그럼 강제 청산. 그 순간 빵원. 벌써 위험성이 다르잖아요. 그럼 맞춰야만 되죠. 맞춰야지. 올라가는 걸 맞춰야 돼. 그럼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걸 맞췄을 때 돈을 정말 많이 번다. 그러면은 한번 위험을 감수할 만 하잖아요. 근데 이런 위험 리스크 때문에 결국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용대출 기껏해 한 2천 받아서 할 거. 주식이나 비트코인 뭐 5천만 원 이내로 할 거란 말이에요. 많이 투자하시는 분도 1000만 원, 2천만 원 하실 거고 사회 초년생 분들. 그러면 2천만 원으로 주식을 비트코인을 해서 5배 올랐어요. 5배. 1년 만에 5배 올랐어요.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잖아요. 내가 2천만 원으로 엔비디아 사가지고 5배 벌었어요. 1억 됐어요. 대단하죠. 주식이나 코인 하시는 분들이 보통 수익률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수익금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냥 나 얼마 벌었어. 부동산 투자해서 5억 벌었어. 3억 벌었어 라고 할 거고 주식이나 코인 하시는 분들은 나 300% 벌었어. 450% 벌었어. 퍼센트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돈이 작아서 그래요. 2천만 원 투자해서 5배 벌어가지고 8천만 원 번 거죠. 부동산으로 내가 5천만 원 가지고 3억 5천 대출 받아가지고 4억짜리 아파트 살고 2배가 됐어. 2배. 주식과 코인은 5배. 부동산은 2배. 그럼 나는 4억이던 집이 8억이 됐잖아요. 그럼 나는 5천만 원 가지고 3억 5천은 대출이었잖아요. 원금하고 대출이 4억이잖아요. 근데 집이 8억이 됐다면서요. 그럼 내 돈 5천만 원으로 4억 벌었네요. 5천만 원에서 4억이면은 몇 배죠 이게? 8배인가요? 여기는 2천에서 1억. 여기는 5천에서 4억. 그럼 여기는 3억 5천 번 거고 여기는 8천 번 거죠. 여기가 배수가 높지만 투자하는 금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보다. 대부분의 분들이 저도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이 아주 많지는 않은데 투자를 하고 있지만 억 단위를 투자하더라도 뭐 오태민 작가님이나 신민철 작가님 같은 분들의 확신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저보다도 비트코인 공부 안 한 분들, 부동산 투자로 저도 돈을 벌어봤으니까 이런 투자 세계를 좀 아는 건데 저보다 없는 분들이 비트코인 억 단위로 투자할 수 있을까요? 대출을 해가지고? 아니면은 조금만 떨어져도 팔고 싶지 않을까요? 지금 오늘도 비트코인 막 10% 이상 조정 나가지고 지금 뭐 난린데, 그쵸? 주식 같은 경우 우리나라 주식이 정말 잘 오를까요? 2차 전지? 아니면은 뭐 대한민국 지금 뭐 금투세 걷는다고 하는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돈을 아직 많이 모으거나 투자 경험이 적은. 그런 처음 혹은 1, 2년 공부해서 하는 주식과 코인 투자로 돈을 벌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부동산 투자를 하셔라. 왜? 이거는 쓸모가 있거든요. 내 집을 사면 월세나 전세 대출 이자가 안 나가기 때문에 비슷한 거 어차피 전세나 월세 돈을 내야 돼. 근데 내 집이잖아. 이건 그래도 오르면 내가 돈을 벌잖아. 맘 편하게 살고 2년마다 이사를 안 다녀도 되잖아.
집값이 떨어져도 누가 압류해 가지 않잖아. 원금 이자만 내면. 떨어져도 욕은 하겠지만 거기를 쓸 수가 있잖아요. 사용 가치가 있잖아요. 주식 코인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회사가 망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부동산을 산다는 생각은 이론적으로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전혀 맞지가 않다. 부동산에 3억 5천 대출받아서 하는 그 행동을 주식과 코인에선 3억 5천을 빌려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돈 영끌하고 사채 쓰고 주변 돈 끌어서 했다가 틀리면 패가망신한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일반적인 우리 급여 생활자 근로자분들의 주변에 보면 부동산으로 돈을 번 분들은 많아요. 평범한 사람 중에. 그냥 사고 살다 보니까 올랐어. 근데 주식을 가지고 수익률 몇 프로, 뭐 200%, 300% 이런 거 말고 주식이나 코인을 가지고 내가 10억 벌었어, 5억 벌었어, 3억 벌었어 하는 분들 한번 보세요. 많이 있나? 혹은 일시적으로 여기 숫자상으로는 3억이 2억, 3억인데 그거를 현금화 하신 분들이 정말 얼마나 있나 보세요. 주변에 별로 없어요. 그런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 투자하는 건 어떨까요? 저는 비트코인을 지금 사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사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은 공부를 하시고 사야 되는 자산이구나, 돈을 벌 수 있는 자산이구나, 장기적으로 그거를 깨우치고 사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깨우치면 9,500만 원일 때 사실 겁니다. 일부를. 왜냐하면 이거는 3억 가겠구나, 그리고 2030년까지는 가겠구나 라는 확신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질문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럼 지금 9,500일 때 사야지. 근데 내가 돈이 많이 없으니까 5천만 원 살까? 그 돈도 없으면 뭐 적립식으로 이제 분할해서 사는 거죠. 적금 들듯이. 저만 해도 비트코인을 분할로 매수를 조금씩 하고 있지만, 이미 많이 갖고 있음에도, 어느 정도 갖고 있음에도, 내 집이 없는 분들한테 비트코인을 사도 되나요? 사면 좋을까요? 물어보시면 저는 안 사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 집부터 사라. 그냥 현금 모아라. 적금 들어라. 단 여러분이 비트코인 책을 저희 거인의 정원 출판에서 나온 좋은 책들을 읽어보시고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이 든다면, 그러면은 저축을 한 달에 100만 원 한다고 할 때 열심히 돈 모으려고, 종잣돈 모으려고 70만 원은 현금으로 적금을 들고 30만 원은 매달 비트코인을 사라. 요 정도 조언은 제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집 마련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부동산 투자를 하셔도 좋고 주식도 좋고 비트코인도 좋다. 근데 지금 시점에 뭐 내 집이 없는 분들이 비트코인을 9,500에 사는 게 좋냐?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 집을 먼저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도 있고 충분한 투자금이 있는 분들이라면 공부를 하시고 사셔라.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확신은 어떻게 가지셨나요? 그거는 제가 부동산 투자자이기 때문에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주식을 베이스로 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을 깨닫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식은 기업의 이익이라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 주가가 어느 정도는 가야 돼 해서 뭔가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모델 기반에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물론 그런 모델이 있죠. 월세를 기반으로 해서 월세가 얼마, 이게 한 달에 얼마 들어오니까 이게 뭐 금리다 이자율 같은 거 막 계산을 하면 이게 적정 매매가가 뭐 얼마다, 이런 모델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상업용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좀 뭐 어느 정도 맞긴 한데, 아파트나 이런 투자, 주거용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뭐 그것도 맞긴 한데, 그냥 솔직히 말하면 공급 부족하고 사람들 심리 불붙고 정부 정책에서 집사라고 유도할 때 그냥 폭등하더라. 아주 거두절미하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사고 싶은 사람 많고 돈 있는 사람이 이거 사고 싶어하면 많이 오르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현실적인 투자를 하게 되면 흘러가게 되거든요. 요거를 시청자분들의 언어로 조금 바꿔보면, 대한민국 평균 핸드백 가격이라는 걸 내보면 얼마 안 비쌀 거야. 옷 가격으로 가볼까요? 이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거 유니클로에서 25,000원 주고 산 건데, 대한민국 평균 티셔츠 가격을 내면 별로 안 비쌀 겁니다. 저기 시장 가면 5,000원짜리도 있고요. 고속도로 터미널 지하상가에 가면 이런 거 10,000원에도 팔죠. 뭐 브랜드 가면 25,000원 할 거고, 조금 더 고급 가면 50,000원 할 거고, 뭐 이제 굉장히 유명한 명품관 가면 이런 게 막 이제 30만 원, 50만 원 하죠. 그러면 대한민국 평균 티셔츠 가격은 25,000원이니까 50만 원짜리 티셔츠는 거품이고 이거는 사면 안 돼라는 말이 맞나요? 여기 부동산의 PIR 개념이거든요.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건 거품이야. 이 모델이 이거거든요. 근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냐면 50만 원짜리 티셔츠 잘 팔리잖아요. 이거 거품이 아니야? 거품이잖아요. 평균보다 비싼데 왜 팔리죠? 50만 원 주고 그 티셔츠를 살 사람이 있으면 팔리는 거예요. 그 티셔츠를 70만 원 주고 살 사람이 있으면 70만 원으로 올려도 팔리는 겁니다. 중요한 건
평균적인 사람들의 소득이 아니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수요가 아니고 그 비싼 상품을 살 수요가 있냐 없냐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렇게 이런 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낙서한 거 이거 제가 엄청나게 유명한 미술가 하면 이게 1,000억에 팔리는 거고 저처럼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하면 가치가 뭐 100원짜리인 거죠. 그렇죠? 페인터에다 이렇게 물 한번 이렇게 막 이게 페인트 뿌려도 막 1,000억 하잖아요. 그거를 1,000억 주고 살 부자들이 있으면 그건 1,000억이 거래가 되고 정당한 가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부동산을 투자를 했던 분들은 이 아파트 가격이나 주가의 뭐 적정한 뭐 이 공식에 의한 거를 별로 이렇게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신뢰하는 건 수요 대비 공급이 맞냐. 그러면은 공급이 수요가 막 많아지고 있어. 비트코인 막 살려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많아졌어. 그래? 그럼 수요는 늘어나고 있네. 그럼 공급 측면을 볼까? 서울의 아파트가 왜 비쌉니까? 왜 사라 그래요? 서울에 새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으니까, 빈 땅이 없으니까. 재개발 재건축해야지 새 아파트 나오니까 희소한 거잖아요.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이 공급량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산이 별로 없어요. 앞으로 달러가 앞으로 몇만 장, 몇십만 장, 몇백만 장 더 찍을지 예상이 되세요? 모르잖아요. 앞으로 서울의 부동산, 서울의 아파트 얼마나 지을지 예상되세요? 안 되죠. 근데 많진 않겠죠. 재개발, 재건축 뻔하니까. 근데 얘는 뻔한 것도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정돼 있다고. 값이 2,100만 개로 계산이 서는 거예요. 공급이 되게 적네? 공급이 별로 없네? 그리고 반감기라는 걸 맨날 줄어드네? 근데 이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어떤 국가라든가 미국의 ETF라든가 홍콩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개인 투자자라든가 부자들한테 너무 좋네. 그림을 모네의 해바라기나 모나리자 같은 그림을 사가지고 상속하는 것보다 비트코인 사서 상속하는 게 훨씬 부자들한테 유리하네. 이런 걸 깨달으면 이거는 수요가 되게 많구나. 근데 공급이 적네. 그럼 오르겠네. 언제까지 오를까? 이거를 찾는 사람이 그 값을 주고 살기 어려울 때까지 가격이 오르면은 안 오르겠네. 근데 지금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구간이네. 그럼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네. 그럼 아파트처럼 가격이 오르겠네. 이게 부동산 투자자의 마인드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걸 평가해야 되는 거야. 근거가 있어야 돼. 우리는 부동산 투자자들은 경험자들은 근거가 없어도 돼요. 코로나 왔어. 마스크가 부족해. 그럼 이거 500원이면 사던 건데 15,000원을 불러도 사. 그러면 이거 15,000원인 거예요. 근데 수요 대비 공급이 늘어났거나 이제 막 백신 때문에 이 마스크 안 해도 돼. 지금 다시 500원, 1,000원 하잖아요. 그럼 이 가격도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주식 같은 모형으로 보면은 말이 안 맞는 거지. 왜냐면 항상 영업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코로나 특수로 인한 영업이익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저 같은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선 이해하기가 쉽다.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정태익 대표님도 오태민 작가님 인터뷰를 몇 번 하시고 비트코인 투자를 또 시작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 2030년 요번에 뭐 상승장이 단기적으로 오르든 떨어지든 2030년까지 우상향할 겁니다. 이게 서울 부동산에 대한 믿음이랑 똑같아요. 근데 주식 하시는 분들은 훨씬 짧게 본단 말이에요. 6개월, 1년. 그러니까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뭐 7, 8년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죠. 벌써. 주식 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비트코인이 반드시 폭등해야 투자를 하는 거고 저처럼 부동산 베이스 분들은 내년에 한 2억 갈 것 같은데 안 갈 수도 있지. 2030년에는 가겠지. 근데 부동산장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난 이쪽이 낫지. 이렇게 투자하는 겁니다. 예. 그런 근거가 있어요. 비트코인 이외의 알트코인도 투자하시나요? 예, 저는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비롯한 알트코인, 메이저 알트코인과 약간의 좀 알트코인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비율이 아주 높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알트코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알트코인들을 투자하는 이유는 비트코인이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제가 비트코인을 한 2,500만 원 하던 2023년 초에 투자를 했으면 모두 비트코인만 샀을 겁니다. 모두. 그것만 사도 충분히 돈을 많이 버니까. 2,500에 사서 2억 5천 가면 10배 버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비트코인을 4천만 원일 때 일부 사고 6천만 원일 때 일부 사고 8천만 원, 9천만 원일 때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내년 뭐 2억 정도 간다고 2배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지금 9천만 원에서 2억 정도까지 보수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 수익이 아주 뭐 이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이 코인 투자는 또 이 부동산이랑 달라서 뭐 10배, 5배를 보니까. 그래서 약간 알트코인 투자를 했는데 이거는 부동산 개념으로 보면 강남 부동산이 벌써 쏜 거예요. 이미 3배가 올랐죠. 2,500 하던 게 9,000이면 3.5배 올랐잖아요. 그럼 부동산으로 치면은 뭐 강남 부동산이 벌써 많이 올랐어. 한 1.5배 올랐어.
그래? 그럼 송파 부동산도 좀 올랐어. 그래? 그럼 마포 용산, 성동구, 분당 사자. 요게 이더리움. 마용성도 많이 올랐는데 그래? 그러면은 뭐 광교도 좋다. 여기 솔라나. 그다음에 보니까 야 이렇게 뭐 광교 오르고 나면은 뭐 과천도 오르고 나면 평촌 오르고 동탄 오르고 뭐 김포 오르고 분당 일산 오르고 인천 오르고 인천 오르면 이제 끝물이거나 한 바퀴 더 돌거나 이런 건데 그래 그러면은 상승장의 끝물에는 사실 이런 그 외곽집, 테마주, 지방 부동산 이런 게 많이 오르잖아요. 왜냐면 그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지금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제 관점은 비트코인은 출발했어 이미. 이더리움, 솔라나도 어느 정도 출발했어. 아주 많이 가진 않았지만 그러면 이런 알트코인, 잡코인들도 좀 투자해야겠다. 근데 철저하게 저는 알트코인들은 이번 뭐 내년 상반기 상승세 다 팔 거예요. 100%.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지도 않고 주체를 믿을 수 없어서 비트코인은 저한테 그냥 강남 아파트입니다. 강남 아파트. 2030년까지의 강남 아파트. 근데 강남 아파트보다 훨씬 국제적인 자산이고 부동산으로 원화로 저는 지금 자산을 갖고 있잖아요. 이거를 보완해줄 달러 표기 자산이거든요. 국제적인 자산.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저는 내년에도 전량 매도는 하지 않고 많이 오르더라도 한 비트코인 보유에 한 30% 정도는 남겨놓을 것 같아요. 이게 마치 서울 부동산이 한창 비쌀 때 한 채는 남기는 것과 같은 거죠. 부동산은 한 채를 남기거나 다 팔거나인데 비트코인은 0.3 그러니까 한 개가 아니라 0.3개만 남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비싸졌으니까 조금 0.3개 남기고 이런 선택을 하는 거죠. 내년에 비트코인 일부를 매도한다 하셨는데 나머지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예정인가요? 이제 먼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봐야 되는데 뭐 2030년, 2026년, 27년, 28년 막 이때 보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세계적인 채택이 늘어나고 이거를 인정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기관 투자자들이 정말 금처럼 비트코인 ETF를 사모으고 이러면은 장기적으로 더 가져갈 요인이 분명히 있죠. 특히나 2028년에는 5차 반감기 시즌도 오기 때문에 또 상승장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켜봤는데 비트코인보다 더 우월한 무언가가 나온다거나 혹은 비트코인의 근간을 흔드는 어떤 중대 변수가 발생해서 더 이상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사지 않을 만한 요인이 생긴다면 뭐 그때 다 팔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제가 바로 보는 서울 아파트는 2030 한 5년 정도까지는 안전하다고 보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밀어닥칠 인구의 감소 때문에 그때 가봐야 알거든요. 또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도 봐야 되고 그 정도 시한부로 보고 있는데 2030년까지는 비트코인 뭐 문제 없을 것 같다. 지금 판단은 오히려 더 좋아질 것 같다. 서울 부동산보다 나을 수 있겠다. 그런 관점이 가지고 있으니까 영원한 건 없는 거죠. 최근 고래돈 공부 강의 반응이 뜨거웠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 제가 고래돈 공부라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최근에 며칠 전에 강의를 했었거든요. 작년 11월에는 이제 고래돈 공부 사이트에서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고 며칠 전에는 평범한 월급쟁이가 20억 부자가 되는 법이라는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강의에서 50억, 100억 부자를 노리는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자기계발서나 투자법을 보고 투자를 하면 3억, 5억, 10억, 20억 부자가 될 수가 없다. 우리는 평범한 월급쟁이이기 때문에 다른 관점으로 열심히 종잣돈을 모으고 첫 투자를 정말 잘해서 돈을 불려야 되는데 그게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곳에 투자하면 투자금이 작아서 생각만큼 수익을 많이 못 낸다. 그러니까 필수제이면서 수익금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레버리지를 많이 쓸 수 있는 부동산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요런 강의였거든요.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많은 분들이 강의 후기도 아주 적극적으로 남겨주셔서 반응이 좋아서 제가 다행히 올해 9월에 고래돈 공부 사이트에서 2025년 부동산 상승장에 올라타는 법 이라는 주제로 모은 돈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서울이나 경기도 어떤 대도시에 한 4억 정도의 아파트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는지. 지금 오늘 제가 인터뷰에서 내 집 마련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해야 된다고. 근데 그걸 돈을 모으지 하나도 한 푼도 모으지 않은 분들도 가능하거든요. 그게 막 말도 안 되는 방법이 아니라 안정적인 방법으로. 그거를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강의할 예정이고요. 요 강의는 고래돈 공부 7월, 9월 이제 멤버십 강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 말고도 웅달 대표님, 비트코인의 팽돌이님, 이호석 대표님, 주식
과 비트코인 하신 이효석 대표님, 뭐 그다음에 장석호 작가님, 성정길 대표님, 빗소영님 이런 분들이 뭐 굉장히 많이 이 강의를 해주세요. 저 말고도. 그래서 총 부동산 말고도 한 12강, 12개 정도의 강의가 있고, 그래서 3개월, 한 달당 한 4만 원 정도의 비용만 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정말 좋은 강의니까 여기 하단에 댓글 고정이 되어 있는 곳을 통해서 강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정길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성정길 TV의 구독자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제가 부동산과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성정길 TV의 근본은 부동산과 비트코인인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는 비트코인 영상 비중이 높았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3개월째 조정,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상승도 아니고 큰 폭의 하락도 아니고 이렇게 조정 국면을 가다 보니까 많이 불안해도 하시고 조급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부동산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조정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텀이 기니까, 부동산 투자는 몇 년 단위니까. 근데 주식을 주로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이게 지금 불안하신 거죠. 이렇게 좀 조정이 있을 때 오히려 내 펀더멘털, 내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왜 투자했는가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확신이 부족하다면 이 기회에 저희 거인의 정원에서 나온 비트코인 책들을 읽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좀 확신을 가지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또 성정길 대표님께서 라이브 방송을 되게 자주 하시잖아요. 어떤 금리 CPI라든가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 이런 거 보시면서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걱정 안 해도 되겠네 하시면서 가시다 보면 또 올해 하반기에는 비트코인 본격적인 상승장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힘내셨으면 좋겠고 또 내 집 마련 또 잘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이렇게 2번 강의하는데 해외 거래소 사용법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저는 기왕이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쌀 때 더 쌀 때 살 수 있고 팔 때도 더 비쌀 때 팔 수 있거든요. 해외 거래소에서 쓸만한 거래소를 일단 골라주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주 쓰는 메뉴 그 정도만 우리가 익혀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팽돌이 작가님, 알트코인을 너무 해박하세요. 네, 뭐 하나 이렇게 툭 던지면은 모르는 알트가 별로 없으세요. 네. 팽돌이 작가님은 알트 뭐 가졌나요? 네, 저라면 그냥 안정적으로 비트코인 안 사고 이더리움을 반을 사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정말 시원시원하게 다 알려주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목말라 하는 코인 강의는 팽돌 작가님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앨리스원님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에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앨리스원님이 주제까지 너무 핫해요. GTX 노선 따라 돈 되는 투자처 추천. 네, GTX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책에도 지금 부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도 네. 속에 아파트 단지명 이런 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찝어주는 그거 정말 그거 시원시원하세요. 그거 어떻게 보면 네. 7월 달은 좀 시원시원한 분들이 모였다. 맞아요. 네. 이효석 대표님은 투자 전반에 관해서 매크로도 잘 보시고 다 다루시잖아요. 고래동 공부는 진짜 다 모실 수 있구나. 진짜 이게 보통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뭐 섭외력이 워낙 좋아서 다 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8월에 준비한 강연은 이제 네. 앞으로 2년 부자될 계획 세우기예요. 보통 강의를 할 때 주요 내용 골자가 제가 평소에 읽는 책, 그리고 그거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2025년 말까지가 또 한 번의 퀀텀 점프가 있을 시기라고 봐요. 그리고 그 과정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비트코인으로 벌고 빌딩으로 한번 작은 마침표를 한번 찍어보려 하는 이런 계획들을 한번 설명하면서 이런 플랜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이제 책의 내용, 이론을 백그라운드 삼아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필 작가님 정말 밸런스라는 말이 맞게 거시경제도 보시고 유동성도 보시고 정책도 보시고 하면서 비트코인, 알트코인, 그것도 메이저 알트코인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런 거부터 뭐 자잘한 코인까지, 그리고 굉장히 막 공격적인 밈 코인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섭렵을 하시면서 밸런스 있는 투자를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무조건 알트만 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비트코인만 해서도 안 된다. 선견지명이라고 할까, 그게 있으신 분이니까 저는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엄마한테 차근차근 알려주듯이 뭐 이런 느낌으로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그게 호필 작가님의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9월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동산 관심이 저도 요즘 많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 피부로도 그러니까요. 네. 현장에서도 가격도 올라오는 게 사실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 24년 9월 시점에 2025년을 맞아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무주택자분들 혹은 네. 1주택자인데 갈아타시려는 분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좀 재산을 불려보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꿀팁을 좀 드릴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법. 네, 저는 항상 월급쟁이의 입장에서 큰 어떤 노동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 평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들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부동산 강의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